안녕하세요. 평생을 읽고 쓰는 글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 쓸 것인지 생각하는 말과 글입니다. 오늘도 처연가네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처연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강조하기 중 육하원칙 쓰기 실전 연습입니다. 앞에서 주제 강조하기 중 그 줄거리 쓰기를 살펴봤죠. 줄거리 쓰기는 중간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부분에 쓰는 거죠. 자, 일기를 쓸 때는 이 부분의 분량을 그래서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중간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중간 부분이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빨간 글상자 요 부분요. 개요짜기의 표 가운데 있는 주제 강조하기 중 육하 원칙을 보아주세요. 이 부분은 중간 부분을 보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기 위해 추가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를 육하 원칙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같은 노란 색깔로 맞췄죠. 자,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일기를 쓸 때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요짝이죠. 자, 날짜는 1월 26일. 날씨는 바람이 조금 불고요. 글감은 친구네 집에서 잠옷 파티를 했네요. 주제는 건강하기. 제목은 아프지 마라 동생아. 건강 중요합니다. 처음에 내 동생 수아는 감기에 걸렸지만 함께 내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중간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는 동생을 보살펴 주었다. 끝 동생을 편안하게 재웠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육하 원칙으로 좀 더 자세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 보살펴 줬어요? 저녁 때 어디서? 친구네 집에서 내가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는 동생을 보살펴 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동생을 업고 소파에 눕혔죠. 왜? 동생이 아프니까 그랬겠죠. 자, 이렇게 계율을 짜고 이것을 바탕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아프지 마라 동생아. 자, 주제는 건강해야 한다가 주제니까요.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동생은 수아는 틀렸죠? 내 동생 수아는 이렇게 해줘. 내 동생 수아는 감기에 걸렸다. 하지만 동생은 나와 같이 친구네 집에 자러 가고 싶어 했다. 아프지만 놀고 싶죠? 자, 이것을 이제 육하원칙 개요짜기 했으니까 육하원칙에 맞춰 쓰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나와 함께 친구 유민의 집에 갔다. 언제 갔는지가 없어요. 아까 해놓고.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다. 이제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같은 친구 말이니까 붙여야 되겠죠. 아, 내 동생 머리 감고 왔어. 점 찍어야죠. 아, 그래. 우리 빨리 놀자. 얘네들은 뭐 맨날 아만 하나. 응. 자, 또 점 찍어야 되고요. 나와 친구는 내 친구 방에 짐을 두고 내 동생은 친구 동생 방에 짐을 두었다. 짐을 두고 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집에 가시고, 그러니까 엄마랑 여동생이랑 뭐 자기랑 같이 갔다가 엄마는 이제 가고 우리는 저녁을 먹었어. 우리는 자꾸 반복하니까 지우라고 했어요. 이불을 깔고 비계가 아니고 베개를 놓았다. 우리는야 어떻게 자는지 정하려고 인간 제로 게임을 했다. 1대 0으로 나와 친구가 이겼다. 우리는 같이 자게 되어서 우리는 자지 않고 놀았다. 뭐가 이렇게 우린 많이 나와. 이게 나는 이거를 지금 변형해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동생은 잠을 못 잤다. 방에서 나가 동생을 친구 방으로 데리고 왔다. 열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나와 친구는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 묵을 적시는 게 아니고 묵을 어떻게
물을 적셔 이마에 대어주고 얼굴 손을 닦아주었다. 열이 조금 내렸다. 다행이다. 열이 많이 나는 줄 고가 아니고 알고 놀랐었다. 친구 아줌마가 내 동생을 재워 자리에 눕혀주셨다. 그래서 나와 이런 거 뭐 안 넣어도 좋아요. 나와 친구 유미는 새벽 1시에 자게 되었다. 지금 여기 밑줄 쳐놨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세하게 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줄거리 처음 중간 끝 중에서도 이게 중간 부분이 돼야 되고 그 중간 중에서도 여기가 육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부분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몇 시쯤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가 여기 자세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놓고 느닷없이 느낀 점으로 들어갔어요. 내 동생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매일매일 똑같이 활기차게 웃을 수 있다. 동생아 빨리 나와라. 그래야 나도 안 힘들다. 아프면은 그래요. 아프면은 옆에 사람도 힘들어요. 잘 압니다 제가. 자 고쳤습니다. 아프지 마라 동생아. 내 동생 수아는 감기에 걸렸다. 하지만 동생은 나와 같이 친구네 집에 자러 가고 싶어 했다. 나, 엄마, 수아는 이렇게 자세하게 써야죠. 함께 친구 유민의 집에 갔다.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여긴 대화글 아까 뺐네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는 굳이 대화글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잘못하면 거기에 신경을 집중시키거든요. 한번 어디서 얘기 들었는데 탤런트 고아라가 왜 그 탤런트가 됐냐면은 고아라 친구가 오디션 보러 갔는데 고아라랑 같이 갔대요. 근데 오디션 현장에서는 그 회사 기획사에서는요 고아라 친구는 안 보고 고아라만 자꾸 바라보더래요. 고아라가 예쁘니까. 그래가지고 친구는 안 되고 고아라 보고 너 배우 될 생각 없어? 그래가지고 고아라가 배우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고아라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긴 고아라 친구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진작 그러면은 고아라가 여기 등장해 버리면요 중요한 곳에 고아라가 있으면은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설렁설렁, 중요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친구는 내 친구 방에, 내 동생은 친구 동생의 방에 짐을 두었다. 잠시 후 우리 엄마는 집에 가시고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우리는 어떻게 자는지를 정하려고 인간체로 게임을 했다. 1대0으로 나와 친구가 이겼다. 우리는 같이 자게 되어서 자지 않고 놀았다. 여기서 논 거는 어떻게 뭐하고 놀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동생이 이제 아픈 거. 왜? 주제가 건강이잖아요. 반면 내 동생은 잠을 못 잤다. 머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만약 집이었다면 엄마가 동생을 돌보아 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옆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대신하여 동생을 돌보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적응하게 마련인가 봐요. 동생을 데리고 오기 위해 친구 동생 방으로 갔다.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언니 방으로 가자. 그 말을 듣고 동생은 말없이 부스스 일어났다. 아픈가 봐요. 기운이 없어 보였다. 동생을 데리고 친구 방으로 왔다. 내가 동생에게 말했다. 수아야 누워. 내 동생은 말도 없이 자리에 누웠다. 시계는 새벽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동생의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파랬다.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뜨거웠다. 누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나와 화장실로 갔다. 수건에 물을 적셔 동생의 이마에 대주었다. 착한 언니네요. 아 차가! 동생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조금만 참아. 조금 있으니 동생이 잠들었다. 동생을 친구 동생 방에 재우기 위해 엎었다. 친구의 방은 3명이 자기에는 너무 좁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동생이 깨어버렸다. 수아야, 우리 소파에 가서 자자. 알았어. 동생은 고분고분 대답했다. 동생을 업고 소파에 눕혔다. 그러나 재우려고 했지만 이미 동생은 잠이 깨어버린 상태였다. 그때 아줌마가 나오셨다. 얘들아, 이제 들어가서 자. 아줌마가 재울게.
아줌마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게. 네, 수아야, 잘 자. 이 인사는 평상시에 하는 것과 같지 않았다. 아, 저도 이거 이해해요. 이거 뭔지. 평상시에는 뭐 그냥, 잘 자, 뭐 이랬는데, 친구 집에 왔지. 친구 엄마 눈치는 보이지. 동생은 아프지. 짠하죠. 이해해요, 충분히. 이 인사는 평상시에 하는 것과 같지 않았대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건을 쓰고 생각을 넣어주는 게 참 좋습니다. 만약 집에 있었다면 엄마가 동생을 다 챙겨주셨을 것이다.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는 동생이 나밖에 믿을 수 없었다. 그러니 내가 잘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 방으로 가려는데 동생도 대답했다. 응, 언니도 잘 자. 동생이 아프니 내 마음이 안 좋았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겠다. 건강을 지키려면 음식도 골고루 먹고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겠다. 내 동생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매일매일 똑같이 활기차게 웃을 수 있다. 그래야 나도 안 힘들다. 아, 100% 공감합니다. 아프지 말아야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죠? 왔어요. 왔고, 동생이 아프네요. 아프고, 동생 얼굴이 뻘개요, 이상해. 근데 마음이 좀, 수아야, 잘 자. 인사하고 있죠? 이 인사는 평상시에 하는 것과 같지 않았다. 여기서 가장 마음이 딱 오는 게 저는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인사는 평상시에 하는 것과 같지 않았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고치기 전과 고친 뒤 볼까요? 일단 고치기 전에는요, 이렇게 뭐 짧기도 하고 쓸데없는 곳에 자, 이제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제가 건강하자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대화글을 싹 다 지워버렸죠. 여기서 언니 방으로 가자. 점점점 이런 것들. 수아야 누워. 점점점 이런 것들. 대화글이 이런 대화글 건강에 관한 대화글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제가 이 글을 통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대목. 수아야 잘 자. 이 인사는 평상시에 하는 것과 같지 않았다.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평가 보겠습니다. 위 일기 주제는 건강하기네요. 이런 주제일 때 몸이 아파서 고생했던 일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결핍이 있으니 그에 대한 반동의 욕구가 지극한 욕망으로 표출된 것이죠. 동화에서도 주제는 내용과 반대가 되는 수가 많아요. 보세요. 배짱이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 있죠. 주제는 부지런하자입니다. 착한 흥부가 고통을 받는 이야기인 흥부와 놀부도 착하게 살자인 것만 봐도 그렇죠. 자, 위 일기도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네요. 본인이 아닌 동생의 아픔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이야기를 썼어요. 개요짜기의 중간 부분 보세요. 그러면은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는 동생을 보살펴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육하 원칙에는 여기에 초점 맞춰서 작성되고 있어요. 일기를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동생의 아픔을 돌보아주는 언니를 그리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자는지를 정하려고 인간 제로 게임을 했다. 1대0으로 나와 친구가 이겼다. 우리는 같이 자게 되어서 자지 않고 놀았다. 반면 내 동생은 잠을 못 잤다. 머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만약 집이었다면 엄마가 동생을 돌보아 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옆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을 돌보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동생을 데리고 오기 위해 친구 동생 방으로 갔다.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놀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동생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엄마가 안 계시니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이게 핏줄이죠. 수아야 잘 자. 이 인사는 평상시에 하는 것과 같지 않았다. 만약 집에 있었다면 엄마가 동생을 다 챙겨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동생이 나밖에 믿을 수 없었다. 그러니 내가 잘 해주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친구 방으로 가려는 동생도 대답했다. 응, 언니도 잘 자. 동생이 아프니 내 마음이 안 좋았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겠다. 이렇게 끝냈네요. 자, 수아야 잘자. 이 인사는 평상시 하는 것과 같지 않았다. 제가 거듭거듭 감동은 이렇게 지나고 오래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